자, 기말고사 대비 정사형부터 개념 강의 좀 시작할게요. 정사형인데 일단 정상이라는 걸 뭘 정상이라고 하냐면 개념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뭘 정사형이라고 하냐? 정사형은 이거야. 그림자긴 한데 그림자가 생기는 바닥하고 그림자의 빛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걸 정사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빛의 방향이 사선이어도 그림자가 생기는 곳이 사선으로 돼 있으면 빛과 바닥이 수직이면은 얘를 정상이라고 부릅니다. 알지?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자, 이러한 선분이 있는데 얘를 위에서 빛을 쏠 거야. 빛을 쏘게 되면 생기는 그림자의 길이를 물어보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림자가 이 밑에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서 그림자가 이런 모양의 그림자가 생길 텐데 그러면 결국에는 빛이 수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물체라고 할까요? 선분하고 바닥 이루는 각도가 중요합니다. 각도가 중요해서 원래 있던 녀석의 길이를 s라고 하면은 정상은 이런 거야. s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게 되면 정상이 나와요. 알았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사형 하면 코사인 세타를 기억하시면 돼요. 알았지? 그래서 정사형 되기 전과 후, 정사형을 하기 전에 넓이나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하게 되면 정사형한 후의 넓이나 길이가 나와요. 알았지? 그래서 정사형으로 하는 건 뭐라고? 바닥. 그림자가 생기는 곳과 빛이 무슨 관계? 서로 수직일 때 이걸 정사형이라고 부르는 거고, 정사형이 아닌 이제 우리가 사사형이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 그건 좀 뒤에 가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쉽게 생각해봐. 쉽게 생각하면은 그림자가 당연히 더 작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은 게 큰 거에다가 코사인을 곱해야 작은 게 되겠지. 그죠? 그런 개념으로 문제를 접근하면 돼요. 오케이? 자, 봅시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어를 볼 때 뭘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면 무엇의 뭐뭐 위로의 정사형. 그럼 그림자가 생기는 곳이 어디냐면 위로의 앞에다가 그림자가 생기는 거야. A의 B 위로의 정사형. 그러면 A에 들어있는 녀석을 곱하기 코사인을 하게 되면 B에 놓이게 된다 이거야. 알지? 결국에 일단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단계가 무조건 각을 찾으세요. 두 번째는 누구의 A의 B 위로의 정상이다 그러면 A 코사인 세타가 B다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되고 그러면 DG를 근데 이제 여기서 각도를 구하기 힘든 경우는 두 번째로 정사형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 뭐냐면 이거야. 수선의 발. 선생님 도형에서 수선의 발을 가장 강조합니다. 수선을 내리면 돼요. 알았지? 수선을 내리면 되는데 이 두 가지 중에 뭘 사용하면 되는지 보자. DG를 볼게. DG. DG라는 성분은 여기 있어 지금. 그죠? DG가 있죠. DG가 있는데 어디 보자. DG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걸 어디로 지금 정사한 거야? AEGC로. AEGC란 요 면으로 정상을 시킨 거야. 그러면 D를 이 면으로 AEGC로 수선을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떨어지겠죠. 오케이? 그러면 위에서 본 정사각형을 보도록 합시다. 그죠? 정사각형이네요. 위에가 A, B, C, D입니다. 그러면 D를 AC로 정사형을 내리게 되면 수선의 발이 여기로 떨어지겠네. 그래서 이 문제는 수선의 발로 문제를 푸는 거야. A가 수선의 발이 되는 거고 그러면 DG를 이 면으로 수선을 내리게 되면 수선의 발은 이렇게 되는 거야. 길이가. 그림자는. 그럼 여러분도 이걸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 D'이 여기 떨어지는데 D' 위치가 어디예요? 중점이죠. 그죠? 그럼 옆에다가 이제 다른 면 하나 갖고 올게요. 어떤 걸 갖고 올 거냐면 자 A, E, G, C를 갖고 올게. 그럼 G는 여기 있는 거고 D의 수선의 발이 어디야? D의 수선의 발이 여기로 떨어지죠? 그죠? 여기 D'D'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DG의 그림자는
D'G예요. 따라서 정사형의 길이는 얘는 D'G의 길이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그냥 피타 쓰면 되는 거니까 쉽죠? 그래서 수선의 발로 문제를 접근하는 게 이 문제는 제일 좋다. 각도를 찾기 힘드니까. 맞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유형으로 한번 가볼게요. 직선과 평면에 이루는 각은 일단은 뭐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알았지? 직선과 평면에 이루는 각은 무조건 수선을 내려가지고 뭘 찾아? 직각삼각형을 찾으면 돼.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찾아내면은 수선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찾아내면 여기서 이제 코사인 값을 찾는 거거든. 문제에서 한번 확인할게요. 자, 정사면체 이야기인데 요거는 이제 정사면체와 친해지기라고 쌤이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일단 거기에서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이면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두 면이 이루는 각도죠, 그죠? 이면각에서 정사면체에 정다면체는 두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면체끼리 똑같은 게 아니라 정사면체는 모든 면이 이루는 각도가 다 똑같아요. 정사면체 안에서. 정팔면체도 그 정팔면체 안에서 지들끼리 두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다 똑같습니다. 물론 정사면체와 정팔면체의 각도는 서로 다르겠죠. 자, 정사면체는 각도가 특수각이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은 자, ABC를 있잖아. ABC를 바닥인 BCD로 정사형을 하게 되면 그때 이루는 각도는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에요. 이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알았지? 자, 그런데 일단 보면은 문제에서 AE하고 BCD가 이루는 가이클 세타라고 할 때 사인 세타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요거는 쉬워. 정사면체는 왜 그러냐면 봐봐. A를 바닥으로 수선을 내리잖아. 그럼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무게중심으로 떨어져요. 무게중심으로 떨어집니다. 알았지? 무게중심으로 떨어져서 그래서 무게중심으로 떨어지고 그러면은 B 여기 H라고 할게. BHC라는 삼각형은 밑에 있는 정삼각형 넓이의 3분의 1이 되는 거죠. 바닥의 정삼각형 넓이 3분의 1이야. 그러면 ABC의 자, ABC 넓이를 쌤 S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넓이는 뭐겠어? 3분의 1 S지 않을까? 왜냐면 정사면체니까 넓이가 다 똑같겠지. 그러면 ABC를 어디로? BCD로 정사형을 하게 되면 여기 넓이가 S인데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했더니 그게 3분의 1 S가 돼버렸네. 정사형이. 그죠? 그림자가 그러지 않아요? B는 그대로 있고요. C는 그대로 있고 A의 그림자가 누굽니까? H입니다. 그렇다면 ABC의 그림자는 HBC겠죠. 그럼 둘의 넓이의 비율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인 거고 그 각도는 바로 얘입니다. 삼수원 정리에 의해서 수선들이 이루는 각도죠. 오케이? 따라서 여러분들 무게중심을 쥐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문제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무게중심 필요가 없고 정사면체의 이면각의 코사인은 3분의 1이다.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사면체의 이면각의 코사인은 3분의 1이다. 요거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도 정사면체면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잘 봐. 여기서 하나 더 추가로 좀 이야기를 해줄게요. 정사면체에 대해 조금만 더 알아봅시다. 정사면체와 친해지기를 보면 알 수가 있긴 한데 자, A에서 수선 내려요. H로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지금 정사면체 쌤이 하나 새로 그려가지고 설명 좀 해줄게. 차라리. 자, 정사면체인데요. 정사면체에서 꼭지점에서 자, 쌤이 여기를 A라고 할게요. 여기를 A라고 한 상태에서 수선을 하나 내릴 겁니다. 수선을 내리게 되면 쌤이 이거를 좀 천천히 자를 대서 좀 해볼게요. 봅시다. 네. 수선을 여기서 좀 내려볼 건데 이렇게 한번 내려볼 거예요. 알았지? 여기쯤에 떨어질 거거든. 이걸 H라고 할게. 그러면 얘네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사면체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얘네가 이렇게 수선이 연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하고 얘를 D라고 할게요. 알았지? 그렇게 되면 자, 수선이 하나 더 생겨서 여기를 H1, H2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수선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삼수선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어디 보자. 이렇게 연결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게 정삼각형들이다 보니까 전부 다 중점이라는 거 명심을 하시고요. 그럼 쌤이 한 변의 길이를 3a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2a로 할까요? 알지? 2a로 할게요. 그럼 여기가 AA를 차지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정삼각형의 높이니까 루트 3a가 될 겁니다. 오케이? 루트 3a가 될 거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바닥에서 이렇게 그거 보면은 삼각형이 3분의 1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요 각도 어디 보자. 표시를 좀, 요 각도가 이면각이야. 정사면체 두 면이 이루는 이면각이고, 이놈의 코사인 세타는 얼마다? 3분의 1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무게중심 삼각형 AB, 자 AB ADC죠. 삼각형 ADC의 무게중심 쌤이 G라고 할게요. 그럼 G를 바닥으로 수선을 내리게 되면 그 수선은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G1으로. 자, 그럼 생각을 해봐봐. 이 G라고 하는 게 이 삼각형 ADC에서 몇 대 몇의 위치에 놓이게 되지? 무게중심이 몇 대 몇에 놓여요? 2대 그 다음에 1에 놓이게 되죠. 맞습니까? 비율상으로 2대 1 위치에 놓이게 돼요. 그러면 이 높이 역시, 이 정사형을 내릴 때 생긴 높이 역시 AH의 몇 배가 되겠습니까? AH의 3분의 1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만약에 H2G1, 즉 말로 써보면은, 자 GH2의 정사형은 어떻게 될까요? 어디 위로? B, C, D 위로의 정사형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바로 H2G1이겠죠. H2G1은 어떻게 구합니까? H2G1은 닮음 쓰면 되지? 그죠? H1, H2의 3분의 1로 잡으시면 돼요. 오케이? 닮음이잖아요. 닮음이니까 여기의 비율도 2대 1이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H1은 삼각형 BCD의 무게중심이기도 합니다. B의 무게중심이기도 합니다. 알았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정사면체 이야기예요. 아직 기본입니다. 기본. 자, 이번에는 각이 주어진 경우에 단면 넓이나 뭐 정사형 구하는 방법 봅시다. 일단은 그냥 단면을 잘라가지고 직각삼각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율 관계로 문제를 푸셔도 돼요. 알았지? 자, 이 생기는 단면은 타원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타원이에요. 실제로 타원이고, 타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타원 맞아. 타원인데 이 타원의 정사형이, 이 타원을 S라고 하면 S의 정사형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닥인 원입니다. 근데 각도가 원기둥의 밑면과 30도의 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S라는 타원에다가 코사인 30도를 하게 되면 밑면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빛이, 이 옆면이 빛의 역할을 하는 거야. 쭉 빛을 내리면 그림자가 생기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밑면의 넓이가 뭡니까? 밑면의 넓이는 6파이예요.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단면인 타원의 넓이를 역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런데 7번 문제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단면 있죠? 이 단면은 타원이 아니죠. 9를 잘랐는데 어떻게 타원이 나오냐? 이 단면은 원입니다. 원이에요.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평면과 30도 이루는 평면을 자를 때 생긴 단면이 요겁니다. 요거를 A라고 하면 S라고 할까요? S라고 하면 이 단면이 S입니다. S의 밑면 위로의 정사형. 그럼 어떻게 해야 돼? S의 넓이를 구해야 돼. S의 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코사인 30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면 S의 그림자가 밑면인 원이 아니거든요.
왜? 옆에 쳐다보면 뭐야? 공면이지. 그지? 빛을 위에서 수직으로 때리면 그림자가 위에서 이렇게 떨어질 거야. 이런 곳으로 떨어질 거거든요. 그죠? 옆면 테두리가 아니겠지, 상식적으로. 이거는 뭐 기하를 공부 안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둥근데 어떻게 그림자 생겨요? 아까 앞에서 풀었던 문제는 원기둥이잖아. 수직으로 떨어지잖아, 수직으로. 그죠? 수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빛이 수직으로 떨어지니까 그림자 바로 생기는데 여기는 그걸 알 수가 없어서 얘는 각도를 찾으셔야 돼. 그러니까 자, 얘는 정석으로 가야 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S 곱하기 코사인 30도로 문제를 풀어야 돼. 이해됐죠? 그러면 이 S의 넓이를 어떻게 찾냐면 쌤이 지금 단면을 잘라버릴 건데 어떻게 자를 거냐면은 자, 지름을 포함하는 단면으로 이렇게 자를 거야. 알지? 지금 보이니 여러분들? 이렇게 자를 거예요. 세로로. 반으로 뚝 잘라서.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원의 반원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A, B일 거고 여기서 생기는 이 단면인 원의 지름이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래서 쌤 여기 C라고 할게요. 여기 C가 될 거예요. 얘가 지금 지름이다. S의 지름이죠. 원의 지름.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게 지금 30도라고 문제에서 했거든요. 느낌 오지? 8이야. 그럼 수선을 내리게 되면 당연히 구의 방정식 할 때도 필요한 부분이야. 당연히 2등분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여기 길이가 4라는 걸 알았으니 전체 AB 전체 길이가 8이잖아. 전체 길이가 8이니까 그러면 이 길이는 뭐겠어? 얘는 4 코사인 30도가 되겠지. 따라서 2루트 3일 거야. 그러면 S의 지름은 얼마가 되는 거야? 반지름은 2루트 3이겠죠. 따라서 S의 넓이는 뭐야? S의 넓이는 12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원하는 정사의 넓이는 S의 넓이에다가 코사인 30을 하는 건데 S의 넓이가 12였기 때문에 12파이 곱하기 코사인 30을 다시 한번 해주면 이게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알겠죠? 그렇다면 정사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번에는 면의 각도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각도를 구하기 힘들 때 정사형, 이쪽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거야. 정사형 전의 값이랑 정사형 후의 값을 나누면 그게 코사인 세타지 않을까요? 자, 예를 들면 봅시다. 삼각형 AFC를 ADHC랑 이루는 각도를 찾아라. 그러면은 AFC의 ADHE 위로의 정사형을 찾으세요. 쌤, 누구를 정사형 시키나요? 쉬운 걸로 하세요. AFC를 ADHE면 옆면이거든? 그지? 이 옆면으로 정사형을 시키게 되면 각 꼭지점들을 수선을 내리면 끝나요. A는 수선 만났으니까 이미 끝났고 F를 수선 내리면 뭐가 돼? 2가 되겠지? C를 수선 내리면 뭐가 돼? D가 될 거야. 따라서 삼각형 AFC의 ADH 위로의 정사형은 누가 되는 거냐면 삼각형 AED가 되는 거네요. 그림자가.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그림자는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림자를 구할 때는 각 꼭지점을 수선 내려버리면 돼. 각 꼭지점을 수선 내려버리면 돼. 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림자를 잡으시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해야 될 건 뭐냐면 삼각형 AFC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 다음에 그거의 정사형인 삼각형 AED의 넓이를 구하세요. 쉽죠? 삼각형 AFC는 정삼각형이야. 그러니까 여기 한 변의 길이를 정사면체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잡아. 그러면 여기 뭐가 되지? 루트 2A죠. 그럼 얘 넓이는 어떻게 돼? 정삼각형 넓이니까 4분의 루트 3 하고 제곱 2A 제곱이 되는 거고 삼각형 직각삼각형 AED의 넓이는 2분의 1 A 제곱이 되는 거라서 얘네 둘을 나누는 게 바로 코사인 세타 값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정사형 전후, 그러니까 쌤이랑 이제 문제풀이로 같이 질문을 할 때 정사형을 어디로 내려야 되는지 그거 질문하시면 돼요. 정사형의 개념만 잡아오시면 돼요. 이 문제들을 다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오케이? 예, 여기도 정사형을 내려서 문제를 풀어주는 문제인 거니까 수선의 발을 내리면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이야. 알았지? 그러면 이제 조금 응용된 문제들 좀 보려고 해요. 뭐냐면 사선으로 오는 경우야. 근데 이것도 어렵지 않은 게 봐봐. 이 문제는 어떻게 개념을 잡아주면 되는 거냐면 단면으로 잘라요. 옆에서 볼게요.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 때, 자, 구가 이렇게 있으면 그림자가 들어올 때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그지? 빛이 사선으로 들어오는 게 이게 정상은 아니야. 그러면은 그림자는 여기 생기거든? 요건 어떻게 되는 거냐? 사실 그림자를 결정하는 건 이 구 전체가 아니거든요. 빛의 가장 먼 곳들, 그러니까 접하는 곳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 반지름이, 그러니까 지름이 요 가장 큰 이 단면이 원,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요 단면이 원 있지, 가장 큰 원. 이놈의 그림자인 거야, 사실은. 알았어? 그러면 여기 넓이를 S라고 하잖아. 여기 넓이를 S1이라고 할게. 그럼 생각을 해봐봐. S 코사인을 하면 S1이 안 나오겠지, 당연히. 여러분들이 봐도 그러지 않니? 그지? 이걸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자, 여기가 S1이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게 S야. 알았지? 그럼 얘가 수직으로 이렇게 온 거 아니야? 그죠? 수직으로 온 거야. 그러면 S하고 S1, 그 다음 여기 각도가 몇 도입니까 지금? 30도거든요. 그럼 S랑 S1이 몇 대 몇인지 알겠지? 이렇게 찾는 거야. 비율 쉽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S1에다가 코사인 30을 하셔야 S가 나와요. 선생님 이건 왜 그림자에다 곱하나요? 이건 정사형이 아니야. 선생님이 아까 시작할 때 뭐라 했어? 정사형은 바닥에 수직으로 빛이 비쳐야 되는데 얘는 사선으로 빛이 비치기 때문에 이거를 엄밀히 따지면 이걸 440이라고도 부르는데 정식 용어는 그 교과서 용어는 아니고요. 그냥 수학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사선으로 오는 그림자다. 맞지? 요거야. 그러니까 용어는 필요 없고. 그래서 정사형의 기본 원리는 그림자 코사인을 곱한 게 그림자가 된다라고 그냥 단순히 외우시면 안 돼요. 누구의 넓이가 더 큰지 생각해봐. 알았어? 여기는 그림자가 더 커집니다. 원래 넓이보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할 때 무조건 단면이 원, 구의 단면이 원을 구해서 그거랑 바닥이랑 비교했을 때 단면인 원의 넓이를 코사인으로 나눠야 그림자가 나와요. 알지? 이런 관계다.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쌤이 마지막으로 17번 하나 보여줄 건데, 자, 17번에서 어떻게 하냐면 비율이야. 결국 이건 다 전부 다 비율이야. 알지? 여기는 뭐 문제라고? 비율 문제야. 글씨 왜 이렇게 안 써지냐? 비율 문제입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해주냐면 이들을 연결할 수 있는 수선 하나 내려요. 자, 그러면 여기를 그냥 S라고 할게요. 그러면 집전판하고 S랑 비율 구할 수 있어. 왜냐하면 여기가 몇 도야? 여기 몇 도야? 여러분들 45도로 잡을 잡았으면 여긴 60도겠지. 그럼 봐봐. 집전판을 쌤이 S1 그림자를 S2라고 할게. 그러면은 S1을 가지고 S 구할 수 있지. 몇 대 몇인지 나오잖아. 루트 3대 2. 그럼 S 가지고 다시 45도니까 여기가 45도야. 그죠? 잘 안 보이니? 여기 가기 45도야. 그러면은 S랑 S2는 관계가 1대 루트 2죠. 그러니까 S1 가지고 S2를 구하고 S를 구하고 S 가지고 S2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 수직인 녀석 하나를 항상 그리고 시작해야 돼. 이 문제는 교과서에도 있는 거야. 얘는 어떻게 하라고? 집전판 문제는 수직 하나 그려놓고 비율 관계를 직접, 그러니까 S1하고 S2 집전판과 그림자를 직접 비율을 구하기 힘드니까 누구를 이용해라? S를 이용해서 그림을 구하시면 돼요. 특수각이니까 비율 관계 나오잖아. 그걸로 문제를 풀면 끝나고, 자, 기본적인 건 한번 봤어요. 정사형을.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고 아주 심화적인 건 안 할 테니까 기본적인 교과서 형태로만 연습하도록 합시다.